네, 안녕하세요. 수아랩의 문태현 부대표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술 기반 회사의 단계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밸류에이션의 협상 방법 이런 전술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기술 기반 회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고 그때 투자 조건들은 어떤 거였고 실제로 투자 후에도 이제 투자 받은 금액을 목적에 맞게 잘 썼는지 저희가 이제 겪은 시행착오들 위주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저희 회사 개요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 첫 번째 받았던 재무 투자, 외주 개발 그만하기 위한 재무적 투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대형 고객사로부터 유치했던 전략 투자,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중국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어떤 교두보로서 받았던 전략 투자를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저희 수아랩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수아랩은 제조업에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불량 검사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는 이제 총 한 110명 정도 인원이 있고요. 그 중에 한 65% 이상이 엔지니어인 기술 기반 회사입니다. 좌측 하단에서 보시듯이 이제 여러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조업이라 그래서 너무 생소한 영역이라고 해주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매일 들고 있는 이런 휴대폰, 스마트폰의 외관 검사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 카메라, PCB, 배터리, 필름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고요. 오늘 오실 때 타고 오신 자동차의 부품들 혹은 지금 입고 계신 섬유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 우측 상단 보시면 저희가 하는 게 소프트웨어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검사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또 장비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실적은 저희 자랑하는 내용이니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중국 법인이 있습니다. 수저우에 중국 법인이 있고 현재 6개 딜러사를 통해서 17개 국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아랩은 처음부터 수출을 할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법인 같은 경우도 보통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 순서대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점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통상적이지만 17년 7월에 아예 법인을 좀 빠르게 설립을 해서 중국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침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이제 투자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제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뒤에서도 이제 투자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좌측에 있는 수학킷이라는 제품은 딥러닝 검사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제 제조업에서 다양한 이제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검사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킷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그런 툴킷이 탑재된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얘기에 앞서서 경영학 원론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은 경영이란 제한된 자원, 즉 돈과 사람을 활용해서 목표 달성을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획과 전공한 공대생이지만 이제 경영학 수업 관심이 있어서 가서 들었을 때 저 페이지가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근데 저희는 특히 기술 기반 회사라고 하면은 이 경영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이란 무제한적인 돈과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먼저 목표를 정의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기 위한 거꾸로 돈과 사람 또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제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감히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닐 것이고 투자 관점에서 이런 목표 설정을 어떻게 이제 좀 적용을 하고 운영을 했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에서 시작한다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투자 받을 때 고려 사항은 크게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적에 맞는 돈을 받는다. 두 번째는 그 목적에 맞는 투자 조건을 만든다. 그다음 세 번째는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목적에 맞게 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연은 이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저희가 유치했던 투자들의 목적이 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멀리 확대해서 봤을 때 보통 기술 기반 회사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 조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략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조건이 어떻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겪은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저희가 투자를 이제 4번을 유치를 했었는데 투자금을 운영을 실제 하면서 돌아봤을 때 투자의 금액이나 시기나 아니면 어떤 규모, 목적 이런 것들이 좀 적합했는지 이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받았던 히스토리예요. 실제로 뉴스에도 나온 오픈된 정보라서 실제 저희 어디서 투자 받았는지까지 쭉 이제 기재를 했는데 4번의 투자를 총 받았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가치를 일찍부터 알아봐 주신 투자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엔젤 투자를 2015년에 받고 시리즈 A 투자를 2016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투자는 특히 저희가 연구 개발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외주 개발을 좀 그만하고 우리 진짜 연구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받았던 재무 투자고요. 시리즈 B 투자 같은 경우는 전략 투자와 재무 투자를 좀 섞어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특히 시리즈 B에서 받았던 전략 투자는 납품을 전제로 고객사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없을까 하는 목적에서 또 받았었고, 마지막 투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투자입니다. 이제 그냥 여기서 투자사 이름은 그냥 A사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 투자를 유치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주 개발 그만하기 위한 이제 재무 투자인데요. 저희가 2015년, 16년에 2년 동안 세 보니까 한 11개 외주 개발 프로젝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가죽, 보통 이제 핸드백 만드는 그런 가죽 원장, 이제 소에서 뜯어낸 가죽 원장을 가지고 불량이 어딘지를 이제 찾아가지고 불량을 피해서 철형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뽑기처럼, 뽑기도 이제 요 위에다가 철판 얹어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원하는 모양을 찍어내는데 저희가 했던 게 불량을 찾고 불량 주변에 최적의 철형 배치를 하는 그런 외주 개발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지폐에서 보시면은 신사임당 이 얼굴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거. 또 세 번째로는 그냥 CCTV로 영상을 찍었을 때 황사를 지우고 비, 눈, 먼지 이런 것들을 지우는 이런 외주 개발도 했었고요. 인쇄물 검사부터 보통 아프리카 TV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영상 처리로 이렇게 아이콘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 굉장히 다양한 외주 개발 프로젝트를 했는데 정작 저희는 하고 싶었던 거는 딥러닝을 제조업에 적용해서 딥러닝이 나왔던 것이 2012년인데 저희는 창업을 2013년도에 했었고 누구보다 이제 제조업 검사에 대해서 딥러닝을 빨리 연구하고 적용하자라는 이제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목적과는 상이하게 계속 외주 개발에 이제 리소스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겠다. 정말 경쟁력을 쌓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재무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와 시리즈 A 투자에 대해서는 목적은 AI 연구에 집중하자라는 것이었고요. 투자 조건은 이제 재무적 투자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저희 가치만큼 온전하게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받았던 금액을 좋은 연구원들을 유치하는 데 많이 집중해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기술 기반 회사들이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 열리지도 않은 그런 시장을 어떻게 이제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와해성 기술이라고 하면은 시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열리지도 않은 시장을 무슨 근거로 설득을 할 거냐,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새로운 시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잘할 수 있는가를 아직 제대로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참 힘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도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더 보여드릴까라고 노력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잘 유치를 했던 케이스고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시장을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것인가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시리즈 A 때 실제 시장이 얼마 정도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실제 장표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잠재 시장의 규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효용 기반으로 잠재 시장을 좀 전체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복잡한데, 기존 MB라고 써 있는 게 그냥 기존 검사 시장이에요. 제조업 기존 검사 시장이 보통 일반적인 산업 리포트에서 한 7조 원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열려는 신규 시장은 총 잠재 시장이 34조 원이라는 이제 아주 큰 숫자를 이제 저희는 봤어요. 이제 그 근거는 결국 효용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GDP 상위 9개 국가의 제조업 근로자 수를 이제 본 거예요.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 이 중에서 그 근로자들 중에서는 뭐 조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운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인 검사하는 분야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검사하는 분야를 약 10% 정도로 가정해서 글로벌리 아직까지 사람이 검사하고 있는 시장은 몇 명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자동화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솔루션당 몇 명을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보통 교체 주기가 얼마고,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은 사실 검사 장비라고 하면은 뭐 카메라도 있고 여러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컴포넌트의 비중, 그다음에 실제 가격을 해서 이 잠재 시장을 추산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잠재 시장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좀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효용 기반으로 전체 시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우리가 납품을 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논의 중이라서 좀 걸치고 있는 영업권들을 가지고 근거를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잠재 시장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타깃하고 있는 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이라고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고객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객사의 라인은 예를 들어 30개고 저희가 얼마나 나갈 수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 회사가 있고, 그래서 국내 시장은 얼마 정도가 될 거고 글로벌 시장은 얼마 정도가 될 거라서 우리 생각에 카메라 모듈 시장은 얼마 정도가 됩니다.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밌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항공기 외관을 드론을 띄워서 찍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떴다가 내리면은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비행기 다시 떴을 때 유체역학적으로 잘못되면 뭐 와류가 형성돼서 막 뭔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행기 착륙한 이후에 검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 이제 공항의 경납고가 몇 개냐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저희 잠재 시장에 세부적으로 친숙한 산업들, 저희가 이미 끈이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이 구성을 한번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장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사람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딥러닝이 들어가면은 정말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라고 좀 설득을 했던 그런 이제 방법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결국은 고객사의 입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은 저희 고객사 중에서 섬유공장에 있던 이제 고객사께서 인터뷰를 해주신 건데요. 잠깐 틀어볼게요. 미세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그래서 공정에서는 찍으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제품을 작업을 할 때 보면 이 검사원들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검사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요. 검사를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오신다고 해서 부탁드려서 찍었던 영상인데 이런 고객사의 입으로 실제로 이런 시장에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아랩 솔루션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을 때 수아랩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 더 이제 더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저희가 또 했던 것은 그 삼성에서 저희 솔루션을 검토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담당하시는 수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연구에 또 집중하고 더 좋은 솔루션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좀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흔쾌히 또 만나주신다고 하셔서 실제로 저희 그 잠재 투자사분들을 이제 그 저희 그 솔루션을 이제 쓰려고 검토하시는 분과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기술로 앞으로 이제 열 시장 하지만 아직까지 안 열린 시장을 이제 보여드린다고 했을 때 결국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효용 기반으로 잠재 시장을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끈이 닿아 있는 산업군들로 이제 좀 쪼개서 또 보여드리고 실제 저희 고객사의 입으로 한번 증명을 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좀 쌓이면은 그래도 뭔가 진짜 열리겠다 그리고 이 회사가 뚫고 갈 수 있겠다라는 좀 공감대가 생겼던 그런 경험이었고요. 그 두 번째 투자 이제 시리즈 B에서 대형 고객사로부터 이제 전략 투자를 유치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전략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도 한번 간단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습성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제 저희 수화인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조금 시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 와해성 기술로 뭔가의 틈이 생겨서 결국은 기존 강자들이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이를 이제 저희가 뚫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 틈이 언제까지 열려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협이라고 느끼는 것은 물론 저희 같은 그 신규 업체들이 후발로 계속 나오는 것도 위협이지만 기존 강자들이 이 기술을 내재화해서 다시 원래 갖고 있던 강점을 다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이 가장 저희는 사실 위협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 그냥 혼자서 그냥 글로벌 시장 다 뚫을 수 있고 혼자서 기술 개발 다 할 수 있고 혼자서 생산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쥐고 있다가는 결국 이 시장이 닫혀버릴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저희 수아랩 바깥에 있는 회사들과 손을 잡아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면은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 중에서 다양한 전략적 제휴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투자로서 결국은 이게 어떤 이제 피를 섞어서 조금 더 신뢰 기반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제휴권들이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번 투자와 또 그러니까 시리즈 B 투자와 그 다음 투자도 사실 전략 투자를 좀 엮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시리즈 B 투자의 목적은 이제 시장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대형 고객사와 납품을 좀 전제를 하고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을 생각을 했어요. 투자 조건 관련해서는 이제 재무 투자와 전략 투자를 병행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전략 투자 관련해서는 결국 납품을 전제로 투자를 받는 거다 보니까 납품 조건들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야 됐던 것이 좀 관건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투자를 유치를 하고 조직 구성원은 이제 한 2017년 6월 39명에서 1년 만에 한 89명 정도로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략 투자 유치했던 고객사에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필리핀 소프트웨어도 납품하고 장비도 납품하고 그렇게 좀 그 전략 투자의 효용을 잘 좀 살려서 했었고요. 이때 저희가 어려웠던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기술 기반 회사들한테는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결국 소스 코드의 소유권,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한 독점권 이런 것들이 분명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 운영 결과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조직이 빨리 크다 보니까 어떤 비효율성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거는 운영에 대한 거니까 사실 오늘 주제와 다르긴 하지만 그냥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희 투자 유치 시점에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게 없었을까? 그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큰 회사에서 작은 벤처 회사한테 어떤 기술적인 제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관심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이 회사가 개발해 놓은 제품 혹은 그 안에 있는 코드, 뭐 만약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좋은 연구 인력.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은, 특히 그 제품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공동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다면은 아마 같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뭐 특허나 실용 신안 등등도 이제 결국 소유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컨택을 하고 논의하던 이 A사는 이런 조건이었어요. A사가 속한 모 회사에 전 계열사의 수화랩 제품을 납품을 해주겠다. 그런 창구 역할로서 이제 납품을 해주겠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이 A사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에 수화랩 솔루션을 이렇게 심고 싶다. 이 두 가지 논의로 한 3, 4개월을 거의 정말 자주 뵈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이 된 후에 소스 코드 얘기가 조금 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심으려면은 소스 코드 오픈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거 진짜 이거 하면 우리 작은 회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거 진짜 할까 말까. 근데 소스 코드 오픈되면은 이거 우리 기술이 다 드러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래서 결국 원칙을 정한 게 수아랩은 어떤 경우에도 R&D의 본질인 소스 코드를 오픈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원칙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A사와는 이 투자를 한 3, 4개월 길게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저희 소스 코드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렬이 됐고요. 근데 다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조건부의 소스 코드 오픈 딱 그 접합부 부위만, 전체가 아니라 접합부 부위만 오픈하는 조건으로 좀 얘기를 하다가 그것도 결국은 그 부분을 오픈하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협상은 이제 결렬이 됐었고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저희 그 시리즈 A 때 투자해주신 또 상무님이 감사하게도 소개를 이 회사를 해주셔서 또 이 전략 투자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도 역시나 또 소스 코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결렬이 됐다가 사후적으로 협의를 잘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소스 코드를 빼면 저희 회사는 이제 정말 죽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귀사로부터 받은 데이터로 얻은 새로운 기술들은 실제 기술 세미나도 하고 블록 다이어그램도 같이 오픈을 하고 해서 좀 같이 좀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협의를 해서 여기는 실제 투자 유치를 완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왔던 또 하나는 독점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B사의 제품군이 뭐가 있는데 이거를 납품하는 대신에 다른 경쟁사에는 팔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그 범위가 너무 넓었어서 저희는 그 경쟁사의 이름들을 정의를 해서 사실은 기간을 두고 요 계약을 했었어요. 요것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 영업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독점권을 꼭 걸어야 되는가?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은 닫히고 있고 여기 독점권의 대상이 아주 이제 큰 저희 사업 영역이 큰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전략도 결국 선택의 문제지만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고 어느 정도 스코프의 독점권을 가지고 전략 투자를 유치를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잘한 점과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잘한 점은 기술 오픈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는 게 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대량 납품도 성공을 했고 대기업 레퍼런스를 확보했으니 이제 다른 데 영업할 때도 훨씬 이제 좋았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게 이런 제휴 협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끌려다녔어요. 특히 아까 앞서 설명드린 이 A사 결렬됐지만 시간도 많이 투자했지만 이 협상 때는 저희가 사실은 먼저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다 꺼내놓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안 온 거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많이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적인 원칙 수립. 물어봐야 그제서야 하나씩 원칙을 수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저희도 뭔가 철학이 없었던 거죠 처음에. 예를 들면은 설명드린 기술 오픈에 대한 원칙. 두 번째는
독점권에 대한 원칙, 독점권을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를 줄 것이냐, 그리고 독점만 한다면 만약에 상호 독점으로 할 것이냐, 우리도 딴 데 안 팔 테니까 우리 것만 써주세요. 혹은 최소 구매량, 독점권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최소 얼마는 보장해 주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원칙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그때서야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했고, 아마 기술 기반 회사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 고민하실 거예요. 제품 커스터마이징 분명 요청이 올 텐데 이거를 어디까지 해줄 거냐를 정의를 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연구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이거에만 또 몰입돼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어디까지 하고 할 건지, 이게 넘어간다면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한 원칙인 것 같고, 네 번째 이거는 저희 회사 좀 철학이었는데, 이걸 하면은 엔지니어들이 한 몇 명씩 공장에 가서 혹은 그 어쨌든 제조 사이트에 가서 이거 굉장히 오래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그 회사 철학이 뭔가 표준품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하는 게 철학이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그 시리즈 B 전략 투자를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운영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투자를 이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통장에 한 100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통장에 100억 정도 갖고 있는 공돌이 회사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것, 저희도 역시 간과를 했었고, 간과하기 쉬운 것이 결국은 생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성장하기 이전에 생존해야 되는데, 투자 금액이 많다고 해서 성장에 대한 너무 큰 그림만 그리다가 결국 생존에 대한 계획이 이제 부재되는 상황이 제일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손익분기점. 예를 들면은 만약에 회사 모델이 돈을 버는 구조라면은 실제로 캐시카우가 될 사업을 어떻게 키울 건지, 혹은 당장 돈 버는 모델이 아니라 플랫폼이라 그러면 그 플랫폼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있다고, 통장에 많이 쌓였다고 이런 부분을 후순위하고 멋진 멀리 있는 청사진만 고민할 게 아니라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희는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조금 늦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어떤 전략 투자에 대한 사례인데요. 투자 목적은 교두보 확보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현지 업체와, 그게 고객사든 혹은 어떤 영업을 하는 그 에이전시든, 중국 현지 업체와 영업 제휴라든지 어떤 납품을 전제로 뭔가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진행했던 부분은 중국에 있는 대형 제조사 A그룹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 A그룹 전체에 납품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 영업 에이전트 계약을 전제로 뭔가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그 이 큰 A사의 저희 데모 지금 시연을 얼마 전에 성공을 했고 발주를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납품이 잘 된다고 하면은 저희로서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얻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그 이제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해서 당시 이제 있었던 문제는 이 두 가지였는데요. 투자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굉장히 급진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를 잊고 여기에 굉장히 허우적대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한 가지와, 중국 업체가 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협상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불리한 상황으로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저희가 진행했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우연한 기회에 어떤 그 회사 IR을 발표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우연히도 그 회사의 회장님이 한국에 있는 벤처 회사 궁금해, 그래서 좀 보고 싶어라고 해서 따라오신 그런 출장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발표를 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 회장님이 너네 이거 그냥 단순히 초기 투자 논의할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중국으로 와라, 비즈니스 협의를 바로 해보자라고 해서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준비했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략 투자 기반으로 그 영업 제휴라든지 혹은 납품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갔는데,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따로 좀 얘기하자. 그러니까 갔더니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예상하지 못한 논의였고 관련된 경험도 부재했거니와 여기에 대한 원칙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수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훨씬 더 큰 꿈을 직접 뭔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인트 벤처라든지 저희 중국에는 이미 중국 법인도 있는데 지금 이 회사는 어떤 A 그룹의 자회사,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의 SI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인데 이게 저희는 생각했던 게 요 모 그룹 안에서 파는 그런 계약을 생각한 건데 중국 시장 전체를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중국 법인과의 충돌도 이제 있을 수 있었고 또 이 회사가 이 모 그룹 안에서의 영향력은 알 것 같은데 밖에서의 영향력도 검증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우리 페이스대로 가자. 그래서 너무 급진적인 얘기 말고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 가자 해서 그 회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나이가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그 앞에서 저희가 뭐 하고 싶은 말을 뒤에 숨기고 이렇게 요리조리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다 꺼내놓고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눈 보면서 우리는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순서대로 하고 싶다. 우리도 이 회사를 믿고 그리고 이 회사도 우리를 믿는다면은 진짜 납품하는 솔루션부터 먼저 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자. 그래서 이 아이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회장님이 이해한다고 일단 하나씩 해보자라고 해서 그 뒤로 정말 4일 동안 거의 점심 저녁 샌드위치만 먹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영업 에이전트 세부 조항, 그다음에 독점권이 일방으로 왔었는데 그걸 상호 독점으로 만들고 독점의 범위도 조정하고 또 법인과의 충돌 이슈도 좀 조정하고 납품 단가라든지 지금은 한국에 생산하니 비싼데 중국으로 어떻게 OEM을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한 4일 동안 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투자를 받고 제휴도 했어요. 이때 잘한 점은 여기 아재 킬러가 되려고 노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상대방은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제 비즈니스의 구루 같은 분이고 여기서 뭐 전술 전략 쓰는 것보다 저희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회장님이 저희를 뭔가 좋아한다는 느낌도 받았었고요.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걸 뭐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결국은 다 털어놓으니까 서로 원하는 것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선 전략 투자에서도 그래도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소스 코드는 처음부터 오픈 안 하겠습니다. 독점권은 어떻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파견은 어떻습니다라고 먼저 걸어놓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쉬운 점은 상대방을 좀 더 잘 알았으면은 더 뾰족한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실제로 이 회사의 모 그룹에는 어떤 계열사가 있어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좀 더 잘 알았으면은 예를 들면은 그 회사의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하는 법 아니면은 이 회사와 같이 뭐 번들 판매를 하는 거 아니면 아예 라이센싱으로 저희는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니까 차라리 카피 하나당 얼마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럼썸으로 우리 여기 카피 무제한으로 드릴 테니까 얼마에 합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다양한 제휴 주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처음에 그러니까 더 파악하려는 노력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 제안들을 더 깊게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래서 오늘 그 4가지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저희 사업이 B2B 제조라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하셔서 판단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업이 다르거나 특성이 다르면은 분명히 다른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투자 목적 측면에서는 목적 있는 돈을 받는 것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혼자 하려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스케일업을 빨리 하려면은 진짜 밖에 있는 곳과 손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 그 방법 중에 좋은 것이 전략 투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급진적인 제안에도 그 처음에 그 초심을 뭔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건 관련해서는 잠재 시장 증명하는 저희가 했던 방법을 좀 소개를 드렸었고 제휴 원칙, 기술 기반 회사라면은 우리 소스 코드 어떻게 지킬 거냐, 또 판매 독점권, 뭐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SI라고 이제 SI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진짜
상대방 보통 벤처 회사들이면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예를 들어 큰 회사의 뭐 CEO, CTO면은 또 경험도 많으시고 할 텐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할 것인지 그 진실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끝으로는 투자를 받아도 언젠가 돈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생존과 성장을 같이 이제 투자 유치할 때부터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그 투자 관련된 그런 시행착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예, 또 많은 기술 기반 회사들의 또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